석탄 대신에 수소를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녹여서 샘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이 흐르는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에너자이저 돈선 체커 김현지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경북 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포항에 왜 왔냐? 최근 철강 산업이 위축되면서 이 포항의 지역 경제도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지금 여기도 비어있네. 건물이 비었어요. 코로나 시국대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포항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상가가 비어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 지금 길 주변만 해도 상가 공실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언제부터 좀 이렇게 됐어요? 작년쯤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거의 거래 절벽에 가깝고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데서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근로자들이 다 떠났어요. 딴 데로 이주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게 참 큰 문제죠.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굴지의 철강업체들이 연달아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주변 산업단지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많은 중소철강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인구가 상당수 유출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식당이 텅 비거나 심지어는 폐업 정리를 하는 가게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떡해요. 20년 해오신 장사를 이제 접으시나 봐요. 30년 전에는 진짜 빈집도 없고 다 챘는데 이제는 전시 빈집인데 이거는 장사도 없고 사람도 안 되고 아무도 없는데 다 빠져나가 보고 그러니까 무슨 장사가 되나 장사도 안 된다 이거는. 포항이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침체가 됐을까요? 그러게요. 사실 그동안 업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말로만 들었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을 하진 못했는데 네.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 수치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네, 현재 포항의 근간이 되는 이 철강 산업의 위기 상황을 수치로 보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네. 지난 1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월보다 약 22%가량 줄었고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철강 산업단지 안에서 휴폐업한 기업이 1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3월 기준 근로자 수를 보면요. 10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00여 명가량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단순히 근로자 수치로만 보면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와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인구잖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생활에 이 철이 들어가지 않은 게 없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만큼 철강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갔었죠. 맞습니다. 사실은 철은 산업의 쌀이다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근간이고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의 쌀, 그 중심은 사실 포항이었어요. 포항에서 시작된 철강 산업이 사실은 오랫동안 포항만 지탱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산업을 지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끌어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는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 원인으로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발 저가 공세가 좀 심해졌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에서 저가형 중국 제품과 상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에서 품질이 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너무나 저가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이어지고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발 관세 영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는 약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 항목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더군다나 요즘 원유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철강을 생산하는 원가 부담까지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1중고, 2중고, 3중고, 4중고까지 맞으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을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 철강 산업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영상 한번 이어서 보시죠.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쌀이라 불렸던 철강. 이제는 그 자부심이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일제강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역사를 함께 해온 포항제철 1고로와 1제강 공장. 1973년 첫 가동 이후 51년. 무려 반세기 동안 내뿜던 불길이 이젠 사그라들었습니다. 재작년 이 거대한 심장이 멈췄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요. 관계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공장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곳이 그 멈춘 1제강 공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이야기들을 좀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여기 37년간 근무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장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죠. 저게 지금 제1고로라고요. 예, 맞습니다. 회사가 68년도 창립을 했지만 첫 가동은 73년도 6월 달입니다. 1고로하고 1제강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소초 전체가 같이 만들어진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예. 대한민국 전체에 아마 철강에 대한 역사라고 산정일을 할 공간입니다. 지금은 그냥 유유 설비를 갖다가 그냥 보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고로는 21년도 12월 달에 셧다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장은 73년도 6월 달에 가동을 시작해서 24년도 9월 달에 셧다운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아,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눈에 뭔가 보이게끔 이렇게 전망대 같이 올라와 있는 곳이네요, 여기가. 네, 근데 요걸 주상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저기에 샘물이 흘렀던 거예요. 이제 공장이 멈춰서 흐르지 않는 거죠. 과거에 이곳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만한 제품들 어떤 것들이 좀 생산이 됐을까요? 저희들이 만드는 설비가 제품이 가장 많을 건데 종류도 다양합니다. 케이블카에 보면 케이블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와이어 로프 또는 용접하기에서는 용접봉, 피아노 광선, 또 우리가 옷 깃는 바늘까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여기서 들어가고 있고요. 또 볼트 종류 이런 것들이 주로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제품들이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세계 최대 최고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이 사람들이 긍지도 많이 갖고 있고 자부심도 가졌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1제강 공장뿐 아니라 다른 공장도 셧다운했습니다. 와, 다 멈춰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멈춘 공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경기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1기 설비가 제철소 1기 설비가 전부 노후화가 됐습니다. 73년도 가동을 했으니까 그건 한 50년, 60년 가까이를 갖다가 가동하다 보니까 설비가 노후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야, 73년도에 가동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진짜 노후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러게요. 근데 아까 전에 1고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1고로. 처음에 만들어졌다는. 근데 이 고로가 뭐죠? 네, 이 고로가 철을 처음 생산해내는 거대한 용광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철광석이랑 코크스를 넣고 뜨겁게 녹여서 쇳물을 뽑아내는 설비입니다. 2021년에 1고로가 문을 닫기 전까지 무려 17,000일을 무중단 가동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중형차 5,500만 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와,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동을 해서 노후화가 된 거라면 아예 새로 짓거나 보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단순히 보강만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최근에 시대적 흐름과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시대적 흐름이요? 예,
탄소 중립이라는 말 아시죠? 아, 그쵸. 네, 탄소 중립 한때는 진짜 꼭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용어 뭐 몇 개에 늘 포함되는 용어였잖아요. 네. 이 배출한 탄소를 다시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실배출량, 진짜 실제로 배출되는 양을 0으로 만드는 거. 근데 이게 노후화랑 관련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하은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게 정확하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요. 네. 이건 이제 역행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어요. 그런데 고로는 원래 석탄을 많이 써요. 그래서 탄소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사실은 효율이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출되는 탄소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뉴얼 가지고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이 탄소 중립이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지만 탄소 국경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이른바 CBAM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유럽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관해서 너 이거 만드는데 탄소 얼마나 썼어? 환경오염 얼마나 했어? 이런 걸 다 비용화해서 부담시키는 제도다라고 하면 될 텐데 네.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추가적으로 탄소 국경세 부담까지 더 안게 되면 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필수 항목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제 경제적 의미에서도 조금 리뉴얼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니 근데 상황은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세계 최고의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어렵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유럽 시장 수출을 좀 확대를 하려면 탄소를 줄이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탄소 공법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 배출을 억제한 철강 기술이 필요한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제철소에서 샘물을 생산할 때는 석탄을 태워가지고 철광석에 붙어있는 산소를 떼내고 그것을 녹여서 샘물로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CO2 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수소하는 제철은 석탄 대신에 수소를 사용해서 철광석에 붙어있는 산소를 제거를 하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녹여서 샘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 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CO2가 발생이 되지 않는 탄소 저감 기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고로랑 비교했을 때 이거의 장점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형 수소하는 제철 공법은 이 분가루 철광석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분가루요? 예. 이것이 우리가 광산에서 수입하는 철광석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분가루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철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 함량을 가지고 이 철광석이 고품위인지 저품위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기존의 용광로 공정에서는 고품위의 철광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광로 공정은 반드시 분가루 철광석을 덩어리 형태로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채용하는 유동층 환원 기술은 광석을 가스로 그냥 유동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품위 광석을 쓰더라도 충분히 안정되게 조업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철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우리 석탄 대신에 수소와 전력을 이용해서 샘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시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또 기술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기술을 훨씬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쇠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이 철강업계가 처한 현실은 분명 녹록치 않지만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한 건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노력과 움직임이었습니다. 과연 이 노력들이 잘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